내용들이 문제가 있어. 우리 책에 교재에 있네요. 그죠? 48쪽에 보면 부동산을 입찰할 때 유의사항, 제공한 정보가 실제 매각 물건에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 이후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직접 알아보고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업소를 가가지고 중개를 의뢰하면 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또 공제 들어가지고 책임도 일정 부분 지어주고. 근데 법원에서는 실컷 매각물건 명세서 제공하고 다 했음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이 이제 입찰하셔야 되고, 장점 단점은 뭐 저렴한 가격, 뭐 다양한 물건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부동산 경매 위험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거 말고도 더 좋은 점이 있고 더 나쁜 점들이 있습니다. 있는 내용들 보시고, 경매에서 위험한 내용을 제가 한번, 경매 자체가 위험한 거냐 아니면 경매 환경,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죠. 그런 것들이 위험하냐 아니면 입찰하는 입찰자의 어떤 개별적인 성향 때문에 위험하냐, 이렇게 나눠봤는데 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매에서 뭐가 위험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처음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권리 분석이 위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두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가 아까 권리를 분석하고 실물을 인도받는 내용하고 그 다음 시세를 저렴하게 사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 분석은 잘 풀리지가 않으면 그 다음 물건에 조금 더 책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찾아가고 막 그냥 뭐 정말 뭐 판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고, 그 다음 실물을 인도받는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천년 만년 살지 않아요. 뭐 끼켜봐야 한두 달 더 살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그 시세가 뭐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 맞게, 내가 목적한 바에 맞게 책정이 되느냐, 그리고 입찰 당시하고 인도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정작 활용하려고 봤더니 뭐 거래가 뚝 끊길 수도 있고, 그죠? 여태까지 막 올라가던 전세가율이 딱 정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인근에서 뭐 공급이 있어가지고 막 신규 부동산을 막 이전을 하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내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해가지고 경무, 압류, 현금화,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경매 외부적 위험에서 뭐 경제적 상황이냐,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적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참여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심리적인 요인이냐, 뭐 자금이 부족하냐, 만녀적 이런 것들을 쫙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1등을 한 게 사실은 뭐냐면요, 개인이 입찰을 하면서 어저께 뭐 그런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 부동산을 가지고 과대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저도 입찰을 하지만 자꾸 입찰을 열심히 가요. 사실 우리가 이 물건을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시세도 알아보고 등기부등본도 보고 막 이런 데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저기 32명이 봤어요. 이런 거 열심히 해요. 32명이 봤다는 거는 저 중에 누군가 입찰을 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런 사이트 하나에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다른 사이트 통해서 본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일정 부분 정도 생긴다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막 찾아가지고 실컷 입찰했는데 뭐 2등, 3등, 1등밖에 필요 없잖아요. 그죠? 1등만 필요해요. 뭐 10원을 차이 나든 100원을 차이, 100만 원을 차이 나든 1등만 되는 거예요. 되니까 2등, 3등 하면서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막 100만 원 차이로 떨어지고 막 10만 원 차이로 떨어지고, 어쩔 때는 막
30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 뭐 28등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5, 6번 정도 가서 들러리만 하잖아요. 그럼 점점 가격이 높아져요. 입찰 가격이. 이렇게 하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입찰가 산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높아지게 되면 그게 경매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저렇게 받았는데도 걔는 수익이 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다 고가 입찰을 한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사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많고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많고. 제가 나중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찰 그 가격이 이 부동산은 그런가 볼까요? 자, 이렇게 거래 가격이요. 2012년 11월 22일에 1억 9,500만에 산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4년, 15년 요때 평가된 게 1억 9천만 원에 평가가 됐죠. 그쵸? 1억 9,500에 산 부동산이 1억 9천만 원밖에 평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죠. 저 때는 2012년이고 지금 2014년이라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7년, 8년, 9년, 10년에 산 부동산은 지금 보시면요. 이 감정 가격 자체가 옛날 산 가격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놨던 사람들이 뭐 7억, 8억짜리 사가지고 4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3억에 해가지고 그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못 버텨가지고 경매로 평가돼서 나왔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절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례를 보다 보면 한 2년 임대차 기간 돌리면서 2억, 3억 손해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매의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경매 수익률에 대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 매매도 아니고 경매니까 더 낮게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2010년 이럴 때 손해를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60%, 그러니까 40%를 손해봤다. 그럼 저는 20%밖에 손해를 안 봤지만 20%도 손해가 커요. 그죠? 그리고 경매를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는 무조건 대박난 것처럼 말하고 자기만 따라오면 될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러죠. 제가 해봐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법적인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은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리고 모르는 건 전 모른다고 말하거든요. 모르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맡기는 거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교재 54쪽에 보시면 위험 요인을 분석할 때 경제적 상황이나 여기에 그 순위가 몰려 있죠. 그렇죠? 시장 경기 지표가 악화되거나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거래 시장의 유동성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 임야 이런 기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 가격을 낮게 내놓으면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요, 아무리 가격을 낮게 내놔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상권이에요. 이러면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팔리다 안 팔리면 나 아는 사람이라서 가서 사르라고 하면 살잖아요. 그쵸?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팔다 안 팔려서 너 거기 가서 장사해 그러면 썩 이렇게 나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낙찰 가격도 이제 그 차이가 나고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이 입찰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치를 적절하게 현명하게 그 수준을 맞추느냐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 그래서 이런 부동산 어떻게 뒤로는 어디로 가나? 참네. 요 부동산이죠. 이거 말고 이거를 볼게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부동산 경매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내가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압류가고 배당 날 때까지는 제가 충분히 통제해요. 근데 상대편을 만나면서부터, 특히 이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부터는 나하고 조금 나의 영역을 벗어난. 그래서 부동산으로 다툼도 정말 많고 부동산도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운이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 나하고 맞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선하게 살면 좀 좋은 부동산이 오겠죠.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이 13, 제가 이제 여기에서 11주차는 이제 모의 경매 사건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고 10주차까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권리 분석해서 입찰할 수 있고, 입찰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금동원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부터, 조금 쉽다 생각, 우리 너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이제 좀 쉬엄쉬엄 이제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좀 생동감 있게 하면서 물건을 보면서 채무자가 누군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좀 배우고 나면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